챕터 2장에 대한 강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게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천천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게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각 게임을 어떻게 묘사하고 또 각 게임의 특징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rategic Games라고 맨 위에 타이틀이 붙여져 있는데요. 자, 전략형 게임이라고 우리는 앞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략형 게임, 스트래티지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게임의 형태들 중에서 한 가지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게임은 여러 게임들 중에서 스트래티지 게임, 전략형 게임에 대해서 살펴본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략형 게임이라고 했을 때 이 게임은 어떻게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볼 것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전략형 게임, 스트래티지 게임은 이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플레이어들의 집합, 경기자들의 집합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경기자들, 의사결정자들이 누구인 줄을, 누가 이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먼저 설명을 해 주어야겠죠. 그것이 첫 번째 게임의 요소입니다. 경기자들. 자, 두 번째.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이 경기자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각 경기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떤 행동들이 있어야겠죠. 자, 이것이 게임을 구성하는 두 번째 요소입니다. 행동들의 집합. 게임에 참가하는 경기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행동들의 집합. 여기서 액션이라고 하는 단어 대신에 이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전략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이 강의에서 액션이라고 하는 용어를 주로 쓸 텐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전략이라고 하는 용어도 제가 혼용해서 쓸 때 이것은 경기자들이 게임에 참여하고 있는 경기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어떤 행위들 또는 전략들이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기자들 그리고 각 경기자가 선택할 수 있는 행위들 또는 전략들. 자, 마지막 preferences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각 경기자들이 이 게임에서 가지고 있는 일종의 선호 체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호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선호이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에 관한 선호이냐 하면 바로 액션 프로파일. 각 경기자들은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액션들이 있을 텐데 그 액션들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결과물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액션으로 인해서 결정되어지는 그 결과에 대한 선호 체계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이건 조금 더 직접적으로 각 경기자들이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액션들 중에서 하나씩 선택을 하게 되면 그 액션들을 다 모아놓은 어떤 조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들을 우리는 액션 프로파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각각 모든 발생 가능한 액션들의 조합들 중에서 그것들 사이에서 각 경기자들이 어떤 것들을 가장 선호하며 두 번째로 어떤 것들을 선호하며 세 번째로 어떤 것들을 선호하며 이처럼 각 조합들에 대한 선호 체계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직까지 조금 좀 추상적이죠? 자, 하지만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게임, 전략형 게임을 묘사할 때 전체 세 가지를 얘기해 줘야 한다. 이 게임에 참여하는 경기자들이 누구인지,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각 경기자가 선택할 수 있는 행위들 또는 전략들이 무엇인지. 자, 세 번째, 그렇다면 각
경기자들이 선택한 행위들의 어떤 조합들이 나올 텐데 그 조합들에 관한 각 경기자들의 선호를 이렇게 세 가지를 묘사해 주게 되면 우리는 전략형 게임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서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래 간단한 예들을 몇 가지 설명드렸는데요. 먼저 하나씩 간략히 볼까요? 자, firms,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prices, 가격들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 맨 마지막에는 firms profit, 각 펌들의 이윤이라고 적어 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힌트가 되죠? 가장 처음에 나온 것은 바로 경기자들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게임이 있는데 그 게임은 펌들로 이루어져 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prices는 뭘까요? 자, 이 액션에 해당하는 겁니다. 각 펌들이 어떤 가격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자, 액션들. 자,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굉장히 많은 경우에 가격들을 설정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복수형을 제가 붙였습니다. 자, 세 번째. 이 가격들이 결정되면 바로 각 펌들이 얻게 되어지는 이윤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가격들의 조합에 따라서 각 펌들이 얻게 되어지는 이윤이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윤 함수를 통해서 우리는 각 펌들의 선호 체계를 규명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예는 그냥 가상의 예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업들 사이에서 어떤 가격 경쟁이 일어날 때 그런 상황에서의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게임으로 묘사한다면 그때 해당하는 경기자들은 기업들이 될 것이다. 그 기업들은 가격이라고 하는 전략들을 사용해서 경쟁을 하는데 바로 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각 기업들의 액션, 전략이 된다. 세 번째, 이 가격들의 조합을 통해서 각 펌들은 이윤을 가져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이윤 함수를 통해서 각 펌들의 선호 체계를 알아낼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묘사하게 되면 이게 바로 각 펌들 사이에 일어나는 게임을 우리가 전략형 게임으로 묘사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자, candidate. 자, 선거철이 되면 국회의원들이 당선되기 위해서 서로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죠. 또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는 각 후보자들이 열심히 선거운동을 합니다. 자, 그러한 선거와 관련된 게임에서는 바로 경기자들이 바로 각 후보자들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후보자들이 이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당선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바로 선거운동입니다. 선거운동이라는 것은 선거운동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지출하느냐에 결정되겠죠. 따라서 각 경기자들이 또는 각 캔디데이트들이 이 선거에 관련된 게임에서 선택하는 것은 바로 선거운동 그 자체, 행위 자체가 되겠죠. 따라서 선거운동에 관련된 어떤 노력 지출 또는 비용 지출, 시간 지출의 수준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각 후보자들이 열심히 선거운동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나오게 되는 결과들은 어떤 사람이 당선되고 어떤 사람은 당선이 되지 않는 그런 선거의 결과겠죠. 이런 선거의 결과들은 각 후보자들이 얼마만큼 선거운동에 집중적으로 노력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따라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각 후보자의 당선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각 후보자가 선택하는 이런 액션들, 전략들에 대한 함수로 표현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선거 게임에서는 경기자들은 각 후보자들이 될 것이고 각 후보자들이 선택하는 선거운동에서의 노력과 비용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로서 각 후보자들의 당선 확률이 결정되는데 이 세 가지를 묘사해주면 이것이 바로 전략형 게임을 묘사하는 방식이다 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하나의 예도 볼까요? 이번에는 자, 경기자의 주체는 바로 이 애니멀이라고 제가 써봤습니다. 자, 애니멀들도 역시 어떤 서식지나 어떤 먹잇감을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할 텐데 그러한 상황들을 게임으로 묘사한다면 우리는 세 가지를
묘사해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 누구? 각 동물들이. 그리고 이 동물들은 또한 먹이 사냥감, 먹이 또는 서식지에 대한 우월한 서식지, 또 우월한 먹이를 쟁취하기 위해서 경쟁을 할 텐데, 그것을 바로 얼마나 많이 그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그 시간으로 한번 잡아보았고요. 그렇다면 그 시간에 따라서 얼마만큼 끈질기게 노력하고 버티느냐에 따라서 먹이를 쟁취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 결과로서 나오는 것은 그 동물들이 이 먹이에 관한 경쟁에서 승리하느냐 또는 실패하느냐, 이 확률이 결정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물의 세계에서의 게임은 바로 경기자들은 애니멀이 되고, 각 경기자들이 선택하는 것은 얼마나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끈질기게 노력하느냐, 얼마나 기다리느냐, 얼마나 버티느냐, 그 시간이 될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먹이를 쟁취하는지 또는 잃는지가 결정되니까, 바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은 일단 각 경기자들의 선호 체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처럼 전략형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 가지 플레이어, 그다음에 각 경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액션, 그리고 마지막 그 액션들의 조합에 관련된 선호 체계, 이 세 가지를 묘사해 주는 것이 이 게임을, 전략형 게임을 구성하는 것이고, 이것들을 정확히 여러분이 잘 묘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이런 전략형 게임에서의 특징은 바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바로 이 앞에서 이 세 가지 예를 보았을 때, 각 경기자들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액션들 또는 전략들을 선택할 때 어떤 시간적인 개념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략형 게임에서는 특별히 어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고려되지 않는다. 자, 시간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각 경기자들이 이 게임에서 자신들의 액션 또는 전략들을 결정할 때 동시에 결정한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동시에 결정한다는 의미는 바로 어떤 경기자가 자신의 의사결정을 내릴 때, 자신의 액션을 선택할 때 또 다른 경기자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냐? 동시에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간단한 예로 여러분과 여러분 친구들 사이에 가위바위보를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보통 가위바위보를 할 때 동시에 자신들의 선택을 내립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이 가위를 낼지, 고자기를 낼지, 주먹을 낼지 그 결정할 때 상대방이 어떤 결정을 내린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 모르는 이유는 뭡니까? 여러분과 상대방이 동시에 선택을 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는 편의상 전략형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각 경기자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액션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데 그 선택이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난다는 얘기는 바로 상대방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한다라고 우리가 이 전략형 게임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전략형 게임은 Simultaneous Move 게임이라고도 불리기도 해요. 동시 진행 게임 또는 동시적으로 움직이는 게임이라는 뜻이죠. 자,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어떤 각 경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액션들이라고 하는 것은 전략이라고도 얘기한다. 따라서 액션과 이 스트래티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전략형 게임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되시죠? 자, 어떤 상황입니다. 그 상황인데 세 가지가 있죠. 경기자들, 그리고 각 경기자들은 여러 가지 선택지, 액션들이 있습니다. 또는 전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를 동시에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략형 게임에서 묘사해야 될 것은 각 경기자들이 선택하는 행위로 인해서 어떤 결과들이 나올 텐데 각 결과들에 대한 각 경기자들의
선호체계, 이 세 가지를 꼭 기술을 해줘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전략형 게임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요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좀 더 구체적으로 첫 번째 게임을 소개할 텐데요. 자, 여러분이 흔히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전 예상합니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라는 겁니다. 자, 이 게임의 하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라는 것은 무수히 많은 게임들 중에 한 게임입니다. 우리 이 게임 이론 수업에서 첫 번째로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좀 더 구체적인 첫 번째 게임이 되겠죠. 자, 이 게임을 설명할 때 우리는 세 가지를 설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이것은 전략형 게임이기 때문에. 자, 세 가지. 플레이어, 그리고 각 경기자들이 가지고 있는 액션, 그리고 그 액션들의 조합에 대한 각 경기자들의 선호, 이 세 가지를 설명해 줘야 하는데요. 자, 이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좀 더 이 스토리가 어떤 것인지를 좀 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자, 죄수의 딜레마 게임의 그 상황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스토리를 여러분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이 죄수의 딜레마 게임이 어떤 상황인지를 여러분 좀 더 흥미롭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데요. 자, 먼저 천천히 볼까요? 자, 두 명의 어떤 플레이어들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지르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서 잡혔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취재하다가 과거의 중대한 범죄, 예를 들어서 과거의 어떤 살인죄와 관련된 미스테리, 풀리지 않은 그 살인죄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그거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어떤 심증을 갖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이제 신문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과거의 범죄이기 때문에 그 과거 범죄 행위에 대한 어떤 증거, 물증은 없어요. 단지 심증만 있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이 그 과거의 범죄 행위의 주인공일 것 같다라고 하는 어떤 심증이 있는 상태에서 이 두 사람을 신문을 통해서 어떤 죄에 대한 고백을 받길 원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두 사람을 서로 다른 어떤 방에 따로따로 두고 신문을 시작하는 것이죠. 자, 두 사람을 따로따로 가둬 놓는다는 얘기는 아까 우리 전략형 게임에서의 특징은 자,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떻게 해석되느냐? 어떤 경기자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 내가 다른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모르는 동시 진행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시간의 개념이 없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죠. 두 사람을 서로 다른 방에 가두고 신문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떤 질문에 대해서 어떤 답을 하는지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이 두 사람은 바로 이 전략형 게임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사람은 두 가지 어떤 경찰이 묻는 또는 검사가 묻는 질문에 대해서 솔직히 자신의 범죄를 시인할 수도 있고 또는 그 범죄를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토리상 각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이 범죄에 대해서 잡아뗀다. 과거에 이런 죄를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그냥 잡아떼는 겁니다. 자, 또 하나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제세 딜레마 게임에서는 지금까지 게임의 두 가지 요소가 이미 묘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경기자는 누굽니까? 두 사람의 죄인, 그리고 각 죄인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검사나 경찰이 한 질문에 대해서 모릅니다. 잡아뗀다. 침묵으로 일관하는 거 또는 자신의 죄를 시인하는 것이죠. 물증을 제공하는. 자, 앞으로 우리는 침묵하는 거 quiet, 또 물증을 제공한다 또는 상대방을 배반한다는 뜻의 think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경기자들, 그 다음에 행위자. 자, 여기서 간략히 제가 적어볼까요? 자, 경기자, 전략형 게임의 첫 번째 요소, 경기자들. 2명이 있었죠? 첫 번째 죄인, 두 번째 죄인. 죄수라고 할까요? 자, 죄수 번호 1번, 죄수 번호 2번. 경기자 1, 경기자 2라고 간략히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기자가 있으면 우리가 두 번째 어떤 걸 얘기해 줘야 되죠? 전략형 게임에서는 바로 액션. 그렇죠? 이 액션이라고 하는 것은 경기자 1이 선택할 수 있는 액션, 경기자 2가 선택할 수 있는 액션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자, 경기자 1, 우리가 A라고 하는 걸 쓰고 1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경기자 1번 경기자가 선택할 수 있는 액션이라는 표현으로 쓸게요. 경기자 1의 액션. 경기자 1은 어떤 걸 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 자신의 죄를 잡아떼는 거, quiet, 또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거, think, 두 가지를 할 수 있죠. 따라서 경기자 1은 자, quiet, 내가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또는 제가 사실은 그 죄를 저질렀습니다. 자,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하나로 집합으로 표현해주면 그래서 경기자 1이 선택할 수 있는 액션은 quiet 하거나 think 하거나 두 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경기자 2, 두 번째 경기자, 두 번째 재수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자, 자신의 죄를 침묵하거나 또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거나.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전략형 게임의 두 가지 요소를 이미 다 묘사해 준 거예요. 경기자는 1번과 2번이 있다. 그리고 첫 번째 경기자는 quiet 또는 F, think를 선택할 수 있다. 두 번째 경기자 역시 quiet, think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경기자 액션들, 그 다음에 세 번째 게임을 이루고 있는 전략형 게임의 세 번째는 어떤 것이었죠? 선호 체계였습니다. preferences. 선호 체계였어요. 그렇다면 이 선호 체계에 대한 기술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데 그 인포메이션은 바로 이 아래 스토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좀 더 자세히 읽어볼까요? 자, 검사가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한 사람이 만약에 자신의 죄를 고백해 하고 다른 사람은 협조하지 않았을 때 침묵으로 일관했을 때는 자, 두 명의 죄수가 한 명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한 명은 자신의 죄를 부인했다. 침묵으로 일관했을 경우에는 협조한 사람에게는 그 자신의 죄를 고백했으니까 그것이 참작되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한 사람에게는 그냥 석방. 하지만 끝까지 침묵한 사람에게는 그 괘씸죄가 더해져서 10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해야 된다고 제안하는 겁니다. 자, 스토리 이해하셨죠? 한 명은 고백하고 한 명은 침묵했을 때 침묵한 사람은 혼자서 10년을 교도소에서 복역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죄를 고백한 사람은 그냥 집에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두 사람 모두 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면 둘 다 고백했죠. 따라서 이때는 정상이 참작돼서 두 사람 모두 3년씩 교도소에 복역을 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사람이 다 죄인 1과 죄인 2가 모두 다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이 검사는 어떤 물증, 자백을 받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를 어떻게 과하게 처벌할 수 없겠죠. 이때 두 사람 모두 1년씩 구형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총 두 사람, 경기자 1과 2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액션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액션들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조합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겠죠.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경기자가 만약에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기자도 또 침묵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두 사람 모두 다 자신이 과거에 그런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잡아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첫 번째 조합이 되겠죠. 따라서 자,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발생 가능한 조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첫 번째 사람은 침묵했지만 두 번째 사람이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도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첫 번째 사람은 자신의 죄를 고백했지만 두 번째 사람이 침묵으로 일관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사람 모두 다 자신들의 죄를 고백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게임에 전략형 게임이라고 했을 때 이 선호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발생 가능한 모든 조합들에 대한 선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두 명이 다 모두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아까 이 스토리상 두 사람 다 1년을 복역한다. 자, 이 경우 한 명은 침묵으로 일관하지만 한 명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면 침묵한 사람만 10년을 감옥에 있어야 되고 이 고백한 사람은 정상이 참작돼서 집에 가죠. 자, 이 경우는 마찬가지 반대죠. 첫 번째 사람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두 번째 사람은 침묵했을 때 그 경우는 첫 번째 사람은 집에 가고 두 번째 죄인은 10년을 감옥에 있게 됩니다. 둘 다 고백했을 경우에는 모두 다 3년을 복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경기자 1과 경기자 2, 죄인 1과 죄인 2가 각각 이 네 가지 조합에 대한 선호는 서로 상이할 겁니다. 자, 그것들을 표현해 주는 것이 바로 선호를 표현해 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먼저 경기자 1의 선호 체계를 볼까요? 자, 경기자 1의 선호 체계. 죄인이라고 쓸게요. 자, 죄인 1은 총 4가지 조합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가장 선호할까요? 자, 가장 선호하는 것은 당연히 집에 가는 거죠. 집에 가는 상황은 바로 어떤 상황입니까? 자신은 고백하고 상대방이 침묵했을 때 자신의 파트너는 10년을 감옥에 있게 되고 나는 정상이 참작돼서 집에 가는 겁니다. 따라서 플레이어 1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걸 가장 좋아한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로 좋아하는 건 뭡니까? 두 번째로 좋아하는 것은 바로 두 사람 다 침묵으로 일관해서 각각 1년의 감옥에서의 복역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자, 이것을 두 번째로 좋아할 겁니다. 세 번째로 좋아하는 건 뭘까요? 세 번째로 좋아하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이 둘 다 자신의 죄를 고백해서 각각 3년씩의 형을 사는 것들을 세 번째로 좋아할 것이고, 가장 월스트한 경우는 나는 침묵했는데 상대방이 배신을 해서 나만 혼자 10년을 교도소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 상황은 바로 나는 침묵하지만 상대방이 배반을 해서 혼자 감옥에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죄인 1에 이 발생 가능한 4가지 경우에 대한 선호체계를 이렇게 순서대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선호체계를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가장 선호되어진다. 왼쪽으로 선호되어진다. 자, 이렇게 쓰기로 했었죠. 그래서 경기자 1은 FQ, 가장 선호, QQ를 두 번째로, FF를 세 번째로, QF를 네 번째로 가장 월스트하게 선호하는 것이죠. 자, 죄인 2의 선호 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죄인 2의 선호 체계는 거꾸로겠죠. 죄인 2는 바로 자신이 고백하고 상대방이 침묵했을 때 자기는 집에 갈 수 있으니까 이걸 가장 선호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사람이 모두 다 침묵했을 때는 물증이 없기 때문에 각각 1년의 구형을 받게 되는 것이고, 두 사람이 다 고백했을 때는 3년, 가장 월스트한 경우는 바로 상대방은 고백했는데 내가 침묵했을 때 괘씸죄로 더 10년을 감옥에 있어야 합니다. 죄인이는 자, 이것을 맨 마지막에 있는 것들을 가장 선호하고 얘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QQ, 세 번째로는 FF, 가장 월스트한 경우는 FQ를 선호하게 됩니다. 자, 바로 이 죄수의 딜레마라고 했을 때 우리는 게임을 이 긴 스토리지만 이렇게 세 가지 구성 요소를 묘사함으로써 이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전략형 게임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제가 뭘 얘기했죠? 우리가 먼저 경기자가 누구냐? 그렇죠? 경기자는 1번, 2번. 그리고 각 경기자가 선택할 수 있는 액션들이 무엇이냐? 경기자 1은 Q 또는 F, 경기자 2도 Q 또는 F. 자, 행위는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총 8가지의 이 액션의 컨비네이션, 액션 프로파일이 나와 8개. 4개죠, 4개. 그렇다면 각 4개에 대한 각 경기자 1과 2의 선호 체계는 우리가 이 스토리를 반영해서 이렇게 잡아주었습니다. 자, 이것이 세 번째 경기자 1과 2의 선호 체계를 이렇게 써주면 바로 우리가 죄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이 상황을 죄수의 딜레마 게임으로 묘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액션, 경기자들, 액션, 그리고 죄인들의 선호체계, 이 세 가지를 묘사하는 것이 바로 전략형 게임을 묘사하는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